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캠핑입니다. 오늘은 에코플로의 웨이브2 캠핑용 에어컨을 가져왔습니다. 한 3년 전부터 그 캠핑용 에어컨들이 다양한 곳에서 많이 출시를 했었거든요. 워낙 유명한 캠핑콘, 인디콘, 신일, 대우아미콘 등등 여러 캠핑용 에어컨들이 많이 출시가 되는데 가격대가 한 30만원, 싸게는 한 20만원부터 한 60만원, 70만원 사이까지 다양한 제품이 있었는데 그 에코플로에서도 그 사실 작년에 웨이브1을 출시를 했었거든요. 일반 캠핑용 에어컨과 다른 디자인, 성능, 그리고 앱 컨트롤까지 여러 가지 출시를 했었는데 저도 그때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출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좀 늦게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늦여름 정도에 출시를 해서 저는 캠핑용 에어컨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거든요. 캠핑 가서 이게 에어컨 그 캠핑장의 육배 같은 환경에서 그 얼마나 시원하겠냐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캠핑용 에어컨 쓰시는 분에게 여쭤보니 그 좀 쓸만하다. 제한적인 환경에서 좀 아주 밤에 좀 쾌적하게 잘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쓸만한 성능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웨이브를 구매를 하려고 했던 찰나에 요번에 그 CES 2023년도에서 에코플로에서 웨이브2를 또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웨이브1을. 그래서 웨이브2가 출시가 됐는데 디자인이 좀 더 컴팩트해지고 성능도 1200W 냉방 능력에서 1500W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고 더 컴팩트해지면서 디자인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가격은 139,900원, 그리고 애드온 배터리는 999,000원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세트로 구매 시 229만원입니다. 저는 세트로 구매를 했고 지금 6월 중순인데 제가 리뷰를 하기 전에 그래도 제가 써보고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5번 정도 사용을 해보고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으로는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기 비교를 해드리면 2리터짜리 생수 8개 정도 되는 묶음의 크기가 되고, 그래서 전면을 보시면 공유 흡입구가 있고 옆면을 보시면 220V 코드선이 있고 전원 꽂을 수 있는 슬롯과 그리고 태양경 ST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공기를 흡입하는, 그래서 앞면과 뒷면은 공기를 흡입합니다. 그리고 윗면을 보시면 앞쪽에 에코플로우 위에 냉방이나 난방이 되는 공기 배출구가 있고 그리고 컨트롤러 부분이 있고 그 뒤쪽엔 페어를 내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품 무게는 애드온 배터리를 제외한 이 본체의 무게는 14.5kg 이렇게 되고 제품의 구성품은 제가 따로 이미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컨트롤러 부분하고 이 바람 나오는 쪽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전원 버튼을 살짝 이렇게 길게 눌러주면 떼주면 LED가 쭉 나오기 시작하죠. 제품이 가동이 됩니다. 바람 소리 들리시죠? 아쉽게도 이게 실제 에어컨처럼 띠리링 하고 올라오면 정말 좋겠지만 수동입니다. 수동이에요. 지금은 난방 모드로 잘 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난방 모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죠. 그리고 버튼을 하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버튼이 모드를 바꾸는 버튼입니다. 보시면 난방 모드, 그리고 선풍 모드를 그냥 힘주세요. 그리고 다시 냉방 모드로 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 매뉴얼 M자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그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맥스 모드, 그러니까 풀파워 모드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면 모드. 수면 모드는 좀 풍량이 좀 바뀌면서 좀 조용하게 잘 때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에코 모드. 제품의 이제 최대한 배터리를 길게 쓸 수 있는 모드겠죠. 그리고 다음 버튼을 보시면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온도계 모양이 있는데 딱 봐도 아시겠죠? 그 온도 올리고 세팅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최저 16도부터 최대 30도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30도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 송풍구 바람 모양인데 이게 바람 3개를 의미를 해요.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최고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소음이 센 선풍기 60dB이 안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소음이라는 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딱 기준을 뭐라고 그 얘기를 해드릴 수 없겠지만 좀 센 선풍기가 들어가고 있다 정도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제일 이쪽에 있는 이 온도는 저는 이걸 토출구 온도로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몇 도로 나오고 있는지, 이 제품이 바로 켜지자마자 바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내려가거든요. 이 부분을 주변 온도로 몇 도인지 나오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이건 설정한 온도, 그리고 옆에 보시면 배터리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애드온 배터리를 지금 연결해서 켜놨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나옵니다. 여기 숫자는 배터리로 얼마나 구동 가능한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5.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에코플로 앱이 상당히 또 잘 되어 있는데 전 미리 연결해뒀거든요. 그래서 에코플로 여러 개 제품이 있으면 추가가 되나봐요. 근데 저는 웨이브밖에 없기 때문에 웨이브를 연결하고 보시면 애니메이션과 함께 나오고 있어요. 위에 보시면 배터리도 나와 있고 공기 출구 온도 나와 있고 온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실시간으로 바로 되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바로 똑같이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바람도 바꿀 수 있고 모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들어가 보면 LCD 화면 대기 시간, 이게 밝기 때문에 잘 때 좀 거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기 시간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온도 단위, 우리나라는 섭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고, 그리고 LCD 온도 표시, 이 제일 끝부분이 주변 온도로 할 거냐 공기 출구 온도로 할 거냐, 그걸 보여주고 있죠. 전 주변 온도로 놓고 쓰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배수 모드가 있습니다. 배수 모드는 앱에서도 조율이 가능하고 이 버튼을 눌러서 가능하거든요. 앱을 통해서 하게 되면 지금 저는 드레인 프리로 되어 있는데 안전하게 그냥 외부 순환으로 놓으시고 호스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주변 조명 이렇게 있죠. 조명이라고 하면 이 화면이라든지 뭐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클릭음도 끌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이게 약간 스마트한 느낌이 나는 게 펌웨어 업데이트를 무선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약간 이게 약간 캠핑용품의 약간 전자기기 느낌이 상당히 물씬 나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말 피드백은 실제로 채팅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앱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품을 끌 때는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그냥 액정하고 이것만 꺼져요. 잘 때 버튼 누르고 자면 되겠죠. 그리고 끄려면 꾹 누르고 있으면 슉 하면서 꺼집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건 수동으로 닫아야 돼요. 근데 꺼지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컴프레셔가 좀 돌아가나 봐요. 그래서 좀 바로는 안 되고 좀만 있으면 바로 이렇게 꺼집니다. 제품을 작동하기 전에 어떤 환경에 쓰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 첫 번째는 야외에서 그냥 쓸 때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바로 쓰는 경우와, 아니면 제품을 안에 넣고 폐열과 공기 흡입구 두 부분을 뒤로 나가는 부분, 아니면 제품을 밖에 두고 이제 차가운 바람이나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부분만 텐트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품의 그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구성품으로는 이 덕트를 연결할 수 있는 어댑터 3개, 그리고 덕트 사이즈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수납을 약간 신경을 쓴 것 같고, 텐트 밖에다 놓는다고 사용하고 가정을 했을 때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면, 덕트 어댑터를 먼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 사이즈에 맞는 작은 관을 돌려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덕트 길이는 상당히 길게 나가요. 상당히 길게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품을 이제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이 덕트 같은 경우에 그냥 돌려서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제품을 이제 안에 놓고 쓰는 경우, 제일 큰 걸 뒷면에 연결해 주시고, 연결할 때는 뒤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이 걸쇠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방향에 맞춰서 제품을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덕트를 두 사이즈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껴줍니다. 그러면 제품은 안에 있고 폐열로 나가고 밖에 있는 공기를 흡입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이 제품을 텐트 안이나 차 안에서 사용할 때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게 그 드레인 프리를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냉각수가 안 새고 증발을 시킨다고 해요, 밖으로. 근데 이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난방하고 냉방 조절할 때 난방은 무조건 배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냉방도 물이 조금 생기는 경우가 저는 있었어요. 자세한 건 저도 한번 에코플로에 문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혹여나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뒤에 있는 배수구 클립이 있는데 얘를 누르고 뒤에 배수구 클립을 꽂고 얘도 이제 밖으로 사용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게 텐트 안이나 차 안에서 사용을 했을 때 배수가 세팅이 잘못되어 있으면 물이 이제 나오는 불상사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배수 모드 변경하는 건 제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코플로 웨이브 2와 관련해서 노지든 캠핑장이든 전기에 대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에코플로 웨이브 전용 애드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무게가 7.5kg, 그리고 배터리가 1159Wh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파우치도 외장 배터리를 이용한 파우치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따로 얘는 파우치에 넣고 얘는 다른 데 보관을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배터리 한번 연결하는 걸 보여드리면, 제품 올려놓고 그냥 슬라이드 해주시면 딱 걸려요. 딱 걸리고, 이게 아쉬운 게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따로 케이블을 따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애드온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제품을 사용하거나 충전을 할 때 얘를 꽂아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기가 700W를 먹게 됩니다. 이게 제품이 구동되면서 배터리까지 충전을 하기 때문에 캠핑장 용량이 600W인데 700W 넘는 전기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전기가 깐깐한 곳에선 좀 주의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애드온 배터리를 빼고 그냥 본체 상태에서 220V 케이블 연결을 해서
그냥 쓰시는 게 마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로 열 수가 있는데, 열면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슬롯과, 그리고 처음 보는 모양의 이 케이블 소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아보니까 XT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태양광 연결하면서 제품도 충전하고 제품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 슬롯이 되고, 제품 조합이 이게 XT 케이블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XT 케이블이 150과 60 두 개가 있는데, XT 케이블 60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150은 에코플로의 델타 시리즈 파워뱅크 뉴들과 아니면 애드온 배터리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DC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에코플로의 그 파워뱅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상당히 효율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애드온 배터리를 이용해서 썼을 때 이제 얼마나 가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제조사에 얘기하기로는 에코 모드일 때 8시간 최대, 그리고 풀파워 모드로 계속 사용했을 때 한 4시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1시간에 한 27%? 25%를 썼었거든요. 근데 해보면 보통 한 4시간 정도가 맞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사용 환경이라든지 뭐 그날 날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그 보통 한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성능이겠죠. 네, 성능으로는 제조사 설명에서는 10세제곱미터를 30도에서 20도 낮추는데 5분, 그리고 난방 모드를 했을 때 20도에서 30도 올리는데 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5회 정도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 다 사용 환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스노피크 롱프로에서 28도에 약간 그늘이 반절 정도 껴있는 그 환경의 쉘터에서 사용을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그 27도 정도 되는데 스탈론 돔 모드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스탈론이 스커트가 없다 보니까 이제 따뜻한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차가운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구조여서 냉방은 사실 효과가 없었는데, 난방 잘 때 그 간절기일 때 썼거든요. 5월 달에. 그때 난방에서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따뜻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그 꿉꿉함과 습기가 좀 난방으로 좀 약간 제습기처럼 좀 기능을 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8도의 땡볕에서 스프링바 컴팩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 제품을 넣어놓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바로는 좀 약간 더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도 있을만 했다, 좀 시원했다 정도의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28도의 V타프에서, 그늘에 있는 그 V타프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그늘 아래고 V타프가 그 암막 코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보니 그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좀 선선하다, 그 정도 느낌이 있었어요. 한 5월에서 6월 정도 되면 사실 약간 밤에는 좀 약간 쌀쌀하게 느껴지는 환경이 있잖아요. 근데 웨이브 2가 되면서 난방 기능도 제공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난방 기능이 어느 정도 따뜻하냐라고 기준을 저는 생각을 하냐면, 신일 300보다는 무조건 성능은 안 좋습니다. 툴콤보다 좀 좋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환경에 맞춰서 쓰면 낮에는 시원하게 틀고, 밤에 추울 땐 약간 선선할 때는 따뜻하게 자고 싶으면 난방을 이용해서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그렇게 큰 더위가 아니라서 제가 성능에 대해서 이렇게 써본 경험이 있지만 성능에서 논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써본 결과 그 외부 온도, 그리고 이제 그늘 아렌지, 그리고 텐트 크기에 따라서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을 한여름에 최고의 성능을 발휘해서 쾌적하게 쓰려면, 그늘이나 타프 아래 그 그늘 환경에서 2에서 3인용, 뭐 크게 본다면 4인용까지 층고가 낮은 조그만 그런 텐트 안에서 사용을 한다면 그래도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같은 그런 추운 곳에 가면 밤에 좀 춥잖아요. 그때 또 이게 난방으로 또 쓸 수도 있는 그런 다재다능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촬영을 지금 6월 중순에 하고 있는데 아직 테스트하기엔 좀 이른 것 같아서, 제가 한여름에 한번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텐트들과 한번 실험을 해서 제 영상으로 한번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에코플로우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뭐 웨이브도 마찬가지고 델타도 마찬가지고 뭐 냉장고 나온 글래시어도 마찬가지고 그 국내 총판사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 어디 총판사인지 확인을 하시고 자기의 AS 환경에 맞는 총판사에서 구매하는 게 편하겠죠. 저는 그 용산에 서비스 센터가 있는 그 총판사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용산 가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꼭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그 배수 모드에 대해서 좀 이슈가 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겪었었는데, 드레인 프리 모드가 있습니다, 냉방에서. 근데 이게 주변에 습하거나 환경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이 물이 좀 생기나 봐요. 그리고 만약에 물이 다 차면 넘치거나 아니면 송풍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특히나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간절기일 때 밤에 근데 난방 모드를 사용할 때 배수 모드가 잘못되어 있으면 텐트 안에 물이 흥건히 고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구성품 중에서
배수 호스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좀 상황에 맞게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차에서 사용하시는 분들, 차박할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걱정인데, 이게 다른 신일 에어컨 같은 거는 그 배수 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차면 뭐 알람이 오든지 제품이 안 되든지 그 통을 그냥 비우면 되는데, 이 제품은 그냥 흐릅니다. 그리고 호수를 연결을 한다고 해도 이게 그 높이 낮음 세팅 때문에 물이 아마 다 안 흐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차박 주로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품을 쓰고 이제 다 챙기고 철수할 때 제가 자꾸 물이 흐르는 거예요. 왜 물이 흐르지? 안에 물 다 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제품 뒤에 호수 꼽는 부분을 눌러서 빼면 이런 배수 마개가 있습니다. 이 마개를 빼고 제품을 15도 정도 기울여야 안에 있는 물이 다 배출돼서 이 동시에 물이 안 나온다고 에코플로 그 국내 서비스 센터에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약을 해보자면, 누가 여름 캠핑하면서 이제 에어컨까지 막 챙겨 다니면서 여름 캠핑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사는데 누가 이제 139만 9천 원 배터리까지 포함하면 200만 원이 넘는 이 가격을 지출을 해가면서 캠핑을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구매를 상당히 망설였는데, 리뷰 겸, 그리고 이제 늑돌이가 이제 겨울 강아지이기 때문에 이제 또 에어컨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합리화를 하면서 저는 일단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는 캠핑이 너무 좋아, 여름에도 캠핑하고 싶어, 이 정도 돈을 지출할 수가 있어, 난 정말 쾌적하게 여름 캠핑을 하고 싶어 라는 분들이 꼭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제품이 벌써 3차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캠핑콘, 인디콘, 뭐 신일 에어컨들 판매량을 보니까 캠핑을 정말 하고 싶은데 조금 쾌적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이런 캠핑용 에어컨을 구매하시고 여름에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궁금해서 제품을 한번 구매해봤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사실 이 제품은 저는 텐트 안에서 쓸 때보다 타프나 텐트를 이렇게 딱 치고 밖에 저는 항상 애돈 배터로 이 제품을 제일 먼저 내리고 세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냉방모드 켜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타프와 텐트를 딱 피칭을 하고 이제 그 여기 앞에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차가운 바람이 바로 나오는 그 열을 바로 식혀줄 수 있고, 근데 그 차가운 바람이 나올 때 잠깐 드는 생각인데 139만 원의 가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끔 현타가 들기도 합니다. 네, 다시 정신 차리고 캠핑을 조금이나마 이제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가격은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웨이브2뿐만이 아니라 캠핑용 에어컨 구매를 상당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확고한 걸 얘기를 해드리면, 여름에 대형 쉘터 안에서 그 집에서 에어컨 켜고 있는 것만큼의 그 시원한 바람은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땡볕 아래 조그만 텐트 안에도 좀 시원해지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제한적인 환경, 그러니까 그늘 아래라든지 타프 아래서 2, 3인용 층고가 낮은 조그마한 텐트 안에서 시원하게 쓰고 싶으신 분들에게 구매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밤에 좀 선선해지고 약간 움직이면 좀 덥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정도의 그런 온도에서 밤에 해가 떨어지고 나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쉘터나 아니면 쉘터 안에 이너 정도는 시원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정말 땡볕 아래에서 뭐 큰 텐트를 모두 다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건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구매하시는데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한여름에 한번 에코플로우 이 웨이브2와 함께 그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텐트와 함께 실험을 하는 영상으로 한번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실험을 하려면 또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에코플로우 글레이시어 냉장고가 나왔는데 얼음까지 되는 제빙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내돈내산으로 리뷰를 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를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